이슈토크입니다.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예산 문제로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 대개조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북항 통합 개발이 포함된 만큼 풀어야 할 과제와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2021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단계는 추진되고 있고 또 2단계 자성대 부두를 중심으로 한 2단계 사업도 사업사 선정을 위한 공모가 곧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북항의 이런 재개발 사업이 부산에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까? 저는 부산의 의미를 넘어서 네. 대한민국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항구가 이제 워터프런트로 새로 이제 재생이 되든 뭐 재개발이 되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네. 한 10여 개도 안 돼요. 전 세계를 역사성이 있는 재래 물류 항구가 새로운 워터프런트로 나아가는 그런 차원에서는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의 아주 처음 있는 그런 일이고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사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어떤 중심이 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사실 몇 번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네. 시간들을 거쳐서 최근에 다시 이제 공사를 재개했는데요. 그동안 오페라하우스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오페라하우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롯데그룹이 이제 기부를 했고 그 돈에서 시작된 일이죠. 그래서 현재는 2,700억, 800억 정도의 총 예산으로 지금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땅 문제, 땅값 문제를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네.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못한 채 흘러오다가 결국에는 국제 공모를 거쳐서 시작이 됐고 또 이번 오거돈 시장님 들어온 다음에 한 번 또 중지가 됐었고 예. 공사가 이유는 과연 이게 부산의 북항 재개발의 핵심 시설이 될 수 있느냐 또 앞으로의 파급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중지됐다가 다시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처럼 좀 예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제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게 시작부터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시민의 뜻, 공익적인 어떤 그런 숭고한 뜻이 스스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네. 그 1,000억이라고 하는 롯데에서 기부한 돈에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그 돈 자체가 크고 많고를 떠나서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온전하게 기업이 어떤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떤 행태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네. 또 온전하게 부산 시민의 뜻이 다 모아져서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말도 많고 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오페라 하우스를 우리가 부산시가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 관리할 수 있을까,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사실 무척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산 문제입니다. 네. 네. 지어지는 것도 문제고 완성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죠. 유지를 잘 네, 해야 네. 되는지 현재 뭐 해수부나 부산시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들이랑 좀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일단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페라 하우스가 부산 네. 북항의 핵심 시설이고 앵커 시설이라면 당연히 지어지겠죠. 네. 근데 이 기회에 다만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지어진 이후에 유지 관리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정말 냉정하게 다시 짚어봐야 될 거예요. 이제는 짓고 보자. 뭐 짓고 나서 뭐 하면 되겠지. 적당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과정 속에서 들어갈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의 문제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2,700억 정도의 오페라 하우스면 세계적인 트렌드로 볼 때는 매우 부족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죠. 물론 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이렇게 엄청난 결과, 대박이 날 수 있는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페라 하우스는 음향이나 그렇죠. 모든 것들 2,700억 투자된 이 시설이 과연 네. 어떤 역할을 해줄지, 어떤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또 진짜 북한의 앵커 시설이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을 많이 있습니다. 우려를 조금 하고 계시는군요. 네, 하고 있고 그렇다면 네. 이번 기회에 그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시민들에게 또 북한의 과연 실질적인 앵커 시설로 작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네. 지금 건립이 추진 중인데 그러게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추진 예우대도 있고 네. 많은 논의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시민의 입장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좀 냉정한 분석 그리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지런히 찾아내서 네. 그렇다면 오페라 하우스의 운영 방식이나 컨셉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들이는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네. 운영 관리에 돈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뭔가 기존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의 운영 방식이 아닌 정말 우리 스타일의 시민 중심의 완전히 오픈된 1년 중에 뭐 한 300일은 문을 닫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네. 정말 한 300일 이상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 개념으로 바꿔야 되고 그 운영 관리비조차도 부산시가 계속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그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쪽에서 그걸 내서 살아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오페라 하우스 스타일로 가야만이 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역시 만만치 않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운영 비용에 대한 우려라는 게 이게 보통 얼마 정도가 드는 건가요? 저는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예. 어느 이게 언론 기사에 보면 한 50억 이런 얘기 1년에 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이고 그거를 고정 자금으로 부산시가 계속 그걸 댄다고 하는 것. 또 부산시에는 많은 대규모 문화시설들을 또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이런 전체 시스템을 재구축을 하고 기능 분담을 다시 하고 네. 그리고 또 운영비에 대한 아주 창의적인 생각 속에서 뭔가 시스템을 저는 재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산시가 그 운영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지 못하다라고 보시는 옳지 못하다기보다는 그게 과연 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담이 의문이죠. 있는 예,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야 나가야 할 필요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사업 추진 과정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일단 우려되는 부분들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숙제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단기적인 어떤 개발 이익을 뽑아내는 곳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북한 재개발 사업은 네. 아주 중장기적 차원에서 부산의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 센텀시티, 마린시티, 동부상권 관광개발 사업 등등등이 또 문영금융단지 네. 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변화를 주지 못하고 기대 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는가를 냉정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북항 재개발도 똑같은 비슷한 재판이 된다면 북항 재개발이 끝난 다음에도 또 새로운 대형 개발을 또 우리는 염원을 하고 또 찾아내려고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 하나는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뚜렷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서양의 서구의 이런 유사한 워터프런트들 사업들을 보면 관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항상 주식회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특별한 조직체가 그게 완전히 올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조직체가 이제 북한 전체의 어떤 사업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성인데요. 네. 북한 하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왜 자꾸 서양 사람 외국인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은 국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국제용이 돼야 되고 네. 그래야만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우리 시드니 달링하버 또 뭐 일본의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 또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하면 탁 떠오르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네, 네. 부산의 북한, 그곳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이런 차별성, 이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정쩡하게 뭐 기존에 늘 봐왔던 이렇게 건물로만 채워지는 또 뭐 적당한 공원만 있는 이런 스타일로 지어서는 북한 재개발은 큰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페라 하우스 얘기를 이제 해외와 좀 비교해서 보자면 네, 네. 사실 시드니나 뭐 워낙 큰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와 비교하자면 드는 예산 규모 자체도 좀 상당히 적지 네, 네, 않습니까? 어떻게 좀 부산만의 어떤 대한민국만의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세요? 알고 있기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10여 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고 네. 증액이 됐어요. 수차례. 또 최근에 완성된 독일의 하무르그의 엘베 필하모닉도 서너 차례의 증액과 설계 변경이 있었죠. 네. 되게 유연한 시스템 속에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잘 안 되죠. 네. 한 번 결정되면 해야 되고 그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거나 설계를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해요. 이 부분을 깨지 않으면 우리 북한에 지어진 오페라 하우스를 아주 성공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 오페라 하우스는 도대체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뭐 그 엘베 필하모닉은 1조 2천억, 3천억이 들어갔어요. 네. 우리 거에 한 6배 이상의 5배 이상의 돈을 들이고 시간도 거의 10여 년 끌면서 완성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고 또 변화가 필요하면 또 논의해서 시민들을 설득시켜서 그것을 설계를 바꿔서 하고 그런 가변적이면서도 유연한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좀 부산도 그 시스템화를 해서 관이 아니라 좀 들어올 수 있는 주식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도 좀 열고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이제 공론화의 장이 앞으로도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뭐 부산항 북한 개발로 인해서 사업 비용 문제로 여러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참 난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이 통합 개발을 통해서 부산이 한 단계 성장할 거라는 거는 뭐 교수님도 계속해서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네,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부산은 이 북한이 공간적인 특징을 보면 어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항구가 도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장점입니다. 원도심, 이제 동구, 중구, 또 영도구, 서구를 연결하는 원도심과 네. 또 이 서면 쪽하고도 이 북항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부산의 경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어떤 항구만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네. 부산의 어떤 경제 기반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연계 복합 사업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이
부산을 바꿔놓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섬처럼 갇혀 있는 단지 개발이 아니라 네. 주변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또 주변에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을 이 북항 재개발의 힘으로 쇄신을 시켜 나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또 국가 사업으로 선정된 2030 엑스포 유치가 저는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엑스포를 통해서 연계 기반을 인프라를 네.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컨텐츠가 들어올 수 있다면 북한 재개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진짜 진행이 돼서 이 곁에 있는 이제 원도심까지 같이 살리는 네, 그런 네. 역할을 하면 참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북한 재개발이 좀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뭐 얘기는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절대 이건 단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것. 네.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잘 고민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려면 공공이 먼저 좀 이렇게 민간이 먼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네. 관이 먼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이 바뀌고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의 현재 계획이 좀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 또 들어온다는 뜻이죠. 뭐 그렇게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넓고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네. 2022년에 이제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2단계도 아까 말씀을 이제 네, 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하고 2단계 차이점이 뭔가요? 1단계는 그때 처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공공성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친 것도 많아요. 뭐 어떤 역사적인 항구의 150년의 그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 차별성에 아주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놓친 것도 많았고, 그래서 매립을 너무 쉽게 생각했죠. 그래서 3부도 4부도 또 중앙부도 쪽을 이제 다 매립을 통해서 해안선을 바꿔버렸고, 사실은 세계적인 워터프론트의 핵심은 이 매립보다는 원래의 해안선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단계 사업은 좀 놓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부들을 지키기 위한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일부도가 이제 보존 쪽으로 가닥을 지금 잡았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단계는 좀 더 자성대 부두는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고 네. 상당히 또 다른 물류 역사를 갖고 있고 땅이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창의적인 개발 사업 그리고 또 뭐라 할까요 좀 스케일이 큰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중요한 거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상보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북한 재개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까요? 뭐 짧게는 10년, 네. 그리고 길게는 뭐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최소한 저는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고속철도의 종점 도시가 네. 가장 그 혜택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일본은 후쿠오카가 그랬고 네. 또 프랑스는 리옹이 그랬고 그렇다면 부산은 북한 재개발과 이 KTX 종점이 결합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10년 정도만 기다리면 엄청난 저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혜택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또 북한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좀 순항할 수 네, 있기를 네. 바라면서 네. 오늘 이슈 토크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